눈보라가 귀를 찢을듯 휘몰아쳤다. 17살 민재는 얼어붙은 들판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야른 교복은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고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갔다. 너 같은 놈은 여기서 얼어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 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카롭게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18살. 마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축구부 주장 태연은 민재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그의 곁에 선 아이들 몇몇이 킥킥거리며 따라 웃었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눈은 눈밭에 박혀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게이라는 이유로, 단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는 이 마을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그 순간 민재는 맹세했다. 이 굴욕을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 이 차가운 눈밭에서 받은 상처를 되갚아주겠다고. 한국 강원도의 작은 마을 철원. 2005년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민재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소년이었다. 책을 좋아하고 음악을 들으며 혼자 산책하는 걸 즐겼다. 하지만 그의 성적 지향은 마을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비밀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민재는 자신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숨겨왔다. 그러다 우연히 태연에게 그 비밀이 들통나고 말았다. 태연은 마을의 왕이었다. 축구 실력과 외모로 모든 이의 주목을 받는 그는 민재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태연은 민재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그것을 무기로 삼았다. 너 같은 애가 우리 마을에 있으면 창피하지. 태연은 민재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 그를 눈밭으로 끌고 갔다.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그의 무릎은 아직도 얼얼했고 손은 붉게 얼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만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다짐했다. 이 마을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태연과 그를 조롱했던 이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10년 후 2015년 민재는 서울로 떠나 성공한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았다. 서울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켰고 그의 작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눈밭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민재는 우연히 태연의 소식을 들었다. 태연은 여전히 철원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마을의 영웅이 아니었다. 축구 선수의 꿈은 무산되었고 그는 마을의 작은 가게에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민재는 태연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태연에게 그리고 그 마을 전체에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민재는 철원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그는 마을에서 열리는 지역 예술 페스티벌에 자신의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아픔과 승리를 담은 작품을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태연이 그 전시회에 오기를 바랐다. 그는 태연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그 선물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태연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할 무언가였다. 민재는 전시회를 준비하며 자신의 과거와 마주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그 모든 감정을 담았다. 전시회의 주제는 용서와 치유. 민재는 단순히 복수하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민재는 우연히 지호를 만났다. 지호는 30대 초반의 따뜻한 성격의 사진작가로 민재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지호는 민재와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점차 민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지호 역시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온 경험이 있었고 민재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다. 지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들은 민재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태연에 대한 복수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다. 지호는 민재에게 말했다. 복수는 너를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어. 진짜 치유는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할 때 시작되는 거야. 민재는 지호의 말에 흔들렸다. 과연 그는 태연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서울의 밤은 민재에게 자유였다. 강남의 번쩍이는 네온사인 아래 그는 자신의 아파트를 벗어나 친구들과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하지만 가끔 한밤중에 혼자 있을 때면 철원의 눈밭이 떠올랐다. 그때의 추위, 태연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민재는 그 기억을 지우려 자신의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스튜디오는 화려한 색채와 감정이 뒤엉킨 캔버스로 가득했다. 민재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각 붓질에는 그의 아픔, 분노,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다. 한 갤러리스트는 그의 작품을 보고 말했다. 너무 날 것이야. 하지만 그게 사람들의 심장을 친다.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의 예술은 그의 무기였다. 민재는 철원 예술 페스티벌에 참가하기로 결심한 뒤 전시회 기획에 몰두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대규모 설치 작품을 구상했다. 작품의 중심은 거대한 캔버스에 그려진 눈밭이었다. 그 위에 무릎 꿇은 소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그 그림자 속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새겨져 있었다. 두려움, 굴욕, 용기, 자유. 민재는 관객들이 이 작품을 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느끼길 바랐다. 지호는 민재의 작업을 돕기 위해 매일 스튜디오를 찾았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민재가 작업하는 모습을 찍으며 말했다. 너 작업할 때 눈빛이 정말 살아있어.
그걸 사진에 담고 싶어. 민재는 지호의 카메라 렌즈를 보며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지호의 시선은 따뜻했고 그 안에는 민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편 철원에서는 태연의 삶이 점점 더 무미건조해지고 있었다. 그는 축구선수의 꿈을 접은 뒤 마을에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좋아했지만 태연은 자신의 삶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는 가끔 민재를 떠올렸다. 그때의 일이 잘못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는 그 기억을 애써 외면했다. 그러던 중 태연은 마을에 붙은 포스터를 보았다. 철원 예술 페스티벌과 함께 민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재. 그 민재. 태연은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알던 그 조용하고 약한 소년이 서울에서 성공한 예술가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전시회에 갈지 고민했다. 민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그 눈밭에서의 일을 아직 기억할지 궁금했다. 민재와 지호는 전시회 준비로 밤을 새우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날 밤, 스튜디오에서 지호가 민재에게 물었다. 태연에게 정말 복수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민재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복수를 꿈꿨지만 지호의 질문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지호에게 털어놓았다. 마을에서 외톨이였던 시간들,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며 살았던 두려움, 그리고 눈밭에서 받은 굴욕. 지호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손을 잡아주었다. 너는 그 모든 걸 이겨냈어. 그게 내가 가진 가장 큰 힘이야. 지호의 말은 민재의 가슴에 따뜻한 파도를 일으켰다. 민재는 점차 깨달았다. 그의 전시회는 단순히 태연을 향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여정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태연을 향한 차가운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는 과연 태연을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철원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10년 만에 돌아오는 고향은 여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그때의 두려운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실은 트럭이 마을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이번 전시회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상상했다. 지호는 민재와 동행했다. 그는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민재의 긴장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긴장돼. 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하지만 해야 해. 이건 나를 위한 거야. 지호는 그의 손을 가볍게 쥐며 말했다. 너 혼자 아니야. 나도 여기 있어. 철원 예술 페스티벌은 마을 광장에서 열렸다. 민재의 전시장은 마을 회관을 개조한 공간이었다. 그의 작품들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중심에 놓인 눈밭 설치 작품은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작품 옆에는 민재가 쓴 글이 적혀 있었다. 이 눈밭은 나의 과거다. 하지만 나는 그 위를 걸어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민재를 알아보았다. 저 애가 그 민재 아니야? 서울에서 잘 나간다던데.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민재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태연이 전시장에 들어섰다. 그는 민재의 작품을 보고 멈춰 섰다. 눈밭 설치 작품은 그의 가슴을 묵직하게 쳤다. 그는 그 장면을 기억했다. 10년 전 자신이 민재를 무릎 꿇게 했던 그날을. 태현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민재를 찾아 눈으로 훑었다. 민재는 태연을 발견했다. 순간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태연은 여전히 키가 크고 단단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예전의 오만함이 없었다. 대신 불안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태연에게 다가갔다. 오랜만이야. 태연.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태연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민재. 너였구나. 이 전시회 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이야기를 보고 싶었어. 여기 다 있어. 태연은 민재의 작품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태연의 목소리는 작았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는 태연의 사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고맙다. 하지만 그 사과로 모든 게 지워지는 건 아니야. 그날 밤 민재는 지호와 함께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지호는 민재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태연 만난 거 괜찮아. 민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젓가락을 만지작거렸다. 모르겠어. 사과를 들었지만 아직 마음이 복잡해.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너 정말 강해졌어. 민재는 지호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전시회가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치유를 위한 여정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태연과의 대면은 그의 마음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다. 그는 과연 태연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선물은 무엇일까? 전시회 둘째 날. 민재의 작품은 마을을 넘어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그의 용기와 예술에 감동했다. 민재는 관객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과거를 솔직히 밝혔다. 저는 이 마을에서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됐어요.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하지만 태연은 전시회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민재는 그의 부재를 느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태연이 자신의 작품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했다. 사과는 했지만 진심이었을까? 민재는 자신의 선물을 준비하며 태연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민재는 태연의 가게로 찾아갔다. 작은 식료품 가게는 조용했고 태연은 카운터 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재가 들어서자 태연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다. 민재. 여긴 왜 민재는 차분히 말했다. 얘기하고 싶었어. 우리 진짜로 마주해야 할 때야.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 민재를 가게 뒤편의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민재는 태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눈밭에서의 굴욕, 서울에서의 고군분투, 그리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 태연은 조용히 들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묻어났다. 난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너를 괴롭혔어. 마을 분위기에 휩쓸렸고 내가 강하다고 착각했어. 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금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겠지만 미안해. 민재. 민재는 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사과는 진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재는 태연에게 자신의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작은 그림이었다. 눈밭에 무릎 꿇은 소년이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뒤에는 민재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 태연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민재는 태연에게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내가 너를 용서하려는 시도야. 하지만 그건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야 가능한 거야. 태연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나섰다. 그의 가슴은 조금 더 가벼워졌다. 지호는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민재의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다. 잘했어. 내가 원하던 대로 됐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시작은 했어. 두 사람은 마을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정말 멋진 사람이야. 민재는 지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따뜻해졌다. 민재의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감동했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게 되었다. 민재는 전시회 마지막 날 관객들 앞에서 짧은 연설을 했다. 저는 이 마을에서 상처받았지만 이곳에서 다시 치유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은 큰 박수를 받았다.
지호는 민재의 연설을 카메라에 담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민재의 용기에 감동했고 점점 더 그에게 끌렸다. 전시회 후 두 사람은 마을의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지호에게 말했다. 너 덕분에 내가 더 강해졌어. 고마워. 지호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나야말로 너한테 배운 게 많아. 한편 태연은 민재의 그림을 가게 한쪽에 걸어놓았다. 그는 그림을 볼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민재의 전시회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었어. 민재는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야. 그의 말은 마을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사람들은 민재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철원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눈밭을 찾았다. 10년 전 그가 무릎 꿇었던 그 장소였다. 그는 눈밭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더 이상 추위는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용서로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지호가 그의 곁에 섰다. 준비됐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진짜로 시작할 때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밭을 걸어 나왔다. 그들의 발자국은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았다. 서울로 돌아온 민재는 새로운 에너지를 느꼈다. 철원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치유와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지호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예술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민재의 스튜디오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호는 그의 작업을 기록하며 때로는 장난기 어린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민재는 지호의 곁에서 점점 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지호에게 말했다. 너랑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분이야. 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한편 태연은 마을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민재의 전시회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마을 청소년들을 위한 축구 교실을 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누구든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차이를 인정하는 게 진짜 강한 거야. 그의 말은 아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민재와 지호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날 밤, 지호는 민재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호는 민재에게 말했다. 난 너를 정말 좋아해.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난 그냥 너 자체를 사랑해. 민재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너를 사랑해.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과거가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지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재와 지호의 워크숍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서울의 젊은 LGBT 커뮤니티는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모여들었다. 민재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지호는 사진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그들의 작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달이었다. 민재는 가끔 철원을 떠올렸다. 그는 태연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 태연은 편지에서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너 덕분에 내가 잘못했던 걸 깨달았어. 이제라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게. 민재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태연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다. 민재와 지호는 함께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제주도의 바닷가를 걸으며 미래를 꿈꿨다. 민재는 지호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지호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더 행복할 거야. 우리 같이 만들자. 민재는 눈밭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의 추위와 굴욕은 이제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는 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깨달았다. 그의 선물은 태연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향한 용서와 사랑이었다. 민재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완성했다. 그것은 눈밭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림이었다. 그림 속 두 사람은 민재와 지호였다. 그들은 눈밭을 넘어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민재는 그 작품에 이름을 붙였다. 눈밭을 넘어. 그의 작품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상처받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눈밭에 무릎 꿇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걷고 있었다.